공정, 공익, 그리고 균형. 한 발짝 더 들어간다.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강시사 김수민의 눈. 네, 김수민의 눈, 김수민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계적 현상이 된 거대 정당의 몰락. 이게 세계적 현상이군요. 한국에서도 네. 벌어질 수 있을까? 이 주제를 준비해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 네, 지난 총선하고 올해 재보궐선거를 종합해서 보면은 예. 거대 양당의 고정적 지지층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게 드러난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예. 지난 총선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결국에 양쪽으로 많이 움직이는 그런 유권자층이 제법 크다는 것이고. 예. 근데 과연 이제 총선 이후에 거대 양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이들 유권자들을 끌어안아서 거대 정당으로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쇄신이라든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예. 좀 의문의 여지들이 크게 보이는데 마침 예. 다른 나라들에서 거대 정당에 몰락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일어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국내외 정치를 좀 아울러서 살펴보겠습니다. 재밌겠습니다. 다른 나라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네. 네. 일단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얘기 정치권에서도 많이 나오죠. 김종인 전 위원장도 이야기했죠. 그렇습니다. 예. 프랑스 같은 경우가 중도 우파인 공화당, 중도 좌파인 사회당 이렇게 원래 양대 산맥이었었는데 원래 그랬습니다. 네, 근데 예. 한쪽에서 극우파, 한쪽에서 급진 좌파 이렇게 예. 치고 나오면서 거대 양당의 입지가 조금씩 축소되고 있었고 예. 여기에 마크롱 대통령이 앙마르슈 전진이라고 불리는 이 정당을 창당을 하면서 양당의 지지율이 다 크게 깎여나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예. 이 앙마르슈는 이제 중도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좀 좌파적 요소와 우파적 요소가 결합돼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예.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중도가 아니라 제일 앞에 있다. 뭐 이런 것을 이제 표방을 하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표밭을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가지고 정치권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효과를 냈는데 예. 최근에 마크롱 대통령 인기가 좋은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 거대 양당, 프랑스 기존 거대 양당이 다시 살아나고 있느냐? 그것도 예.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 자체도 앙마르슈가 이게 영어로 따지면 마치예요, 마치. 전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프로그레스라는 진보하고는 또 다른 의미거든요. 그렇습니다. 축이 좀 다르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이름도 일부러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마크롱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겠죠? 네, 예. 이게 원래 신당이라는 것은 잘 되더라도 거대 양당 중에 한쪽만 주로 잠식을 하거든요. 근데 양쪽 다 잠식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예. 이게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몇 번 나타났던 게 3자 대결 가상조사를 붙였는데 막판에는 박영선 후보가 3등을 하는 게 2번 정도 나섰어요. 아. 그리고 이제 서울 시민들한테 국한된 거긴 하지만 윤석열 신당이 출연할 경우 누구를 지지하겠느냐 했더니 이제 1위가 윤석열 신당, 2위가 민주당, 3위가 국민의힘 예.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여기서 윤석열 신당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나서 보라. 그만큼 거대 양당의 핵심 지지층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한국도 이런 시나리오가 열려 있다. 이런 좀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재호 상임고문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는 프랑스고 한국은 양대 정당 구조였다. 이런 네. 이야기를 어제도 했었던 것 같은데 프랑스 말고 다른 사례들이 있습니까? 독일이 올해 9월에 총선을 치르거든요. 예. 독일은 우파인 기독민주연합하고 중도 좌파인 사회민주당이 예전에는 양대 산맥이었는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 1위가 녹색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녹색당으로 바뀌었어요? 녹색당이 10% 미만 지지율이었던 정당인데 현재 28%까지 올라왔고요. 예. 그리고 그 거대 양당은 20% 선이나 10% 중반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녹색당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원래 좌파 일각을 갉아먹는 소수 정당이었었는데 중도 우파 이런 쪽으로까지 지지가 확대되고 있는 프랑스의 앙마르슈랑 비슷한 그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는 것인데 현재 추세로 가면은 이번 총선은 녹색당이 제1여당이 되거나 아니면 여당에 포함이 안 되면은 제1야당으로서 반사이득을 더 챙기거나 행복한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네네. 독일에서 많이 배워왔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그 여러 정당들이 있어서 그래서 좀 더 유리한 거 아닌가. 네네.
그런 분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거꾸로 보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다소선거구제거든요. 예, 우리와 비슷한. 예. 예. 어떻게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다당제에서 거대 정당이 오히려 보호받는 측면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지율에 맞게 의석을 가져가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의석은 그만큼만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한국과 같이 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에서는 거대 정당이 지지율이 떨어지다가 임계점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 의석수가 확 떨어집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오히려 예. 거대 정당이 몰락하기 쉬운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고 특히나 프랑스의 앙마르슈처럼 양쪽을 다 잠식할 경우는 한쪽 정당만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몰락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구도를 계속 보고 있는데 그 구도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결국 민심의 이제 향배일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예, 민심이 자꾸 이제 뭔가 수렴하는 쪽으로 모이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이잖아요, 양당제. 그렇습니다. 거기도 뭐 이런 현상이 있어요? 미국에 조금 의미심장한 변화가 있는 게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민주당, 공화당이 있는데 민주당은 크게 중도적인 바이든파와 좌파적인 샌더스파 이렇게 있는 편이고 공화당은 트럼프파하고 전통적 공화당원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 4개 파벌로 조사를 해봤더니 전부 지지율이 17%씩 나온 거예요. 똑같이. 아. 네. 그것은 이제 상상력을 좀 많이 발휘해 보자면 혹시 이게 4당 체제로 분화되는 건 아닌가. 4당 체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아직까지 그죠? 현실적으로는 양당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긴 한데 미국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내부는 역동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고. 그리고 서로 좀 그렇게 맞지도 않아요. 사실 공화당 내에서도 그렇죠. 트럼프주의자들과 전통적인 공화당은 정말 잘 안 맞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맥케인 의원의 어떤 후계자들 이쪽은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었죠. 또 그렇죠. 네. 그리고 빌 클린턴부터 이 그렇습니다. 바이든까지 내려오는 이 중도 좌파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예, 민주당 내 중도 우파죠. 민주당 내니까. 그리고 버니 샌더스 같은 이 좌파하고는 또 안 맞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4개 파벌이 진짜 분화가 되면은 이왕의 다당제가 펼쳐졌기 때문에 미국도 비례대표제나 내각제로 전환할 수 있는 모멘텀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거대 정당들 같은 경우, 양당 같은 경우는 이걸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글쎄요. 그래도 우리가 기득권이 있을 걸 하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 대응을 어떻게든 거대 정당들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해서 똑바로 제대로 끝까지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다당제를 적응을 하는 거죠. 비례대표제 쪽으로 선거제도 개혁도 수용을 하고 그래서 많은 권력은 좀 포기하는 대신에 계속해서 거대 정당으로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가거나 아니면 양당제를 고집할 경우에는 당내 다양성은 보장해줘야 된다. 그 당에서의 비주류의 활동이라든지 당내 다양성, 지분 그러니까 전체 정치에서의 다양성을 보장을 하든가 아니면 당 내에서의 다양성이라도 보장하든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길을 택해야 된다. 근데 둘 다 안 하려고 하면은 용을 쓰다가 아까 얘기했던 프랑스나 독일의 거대 정당처럼 몰락할 수 있다. 쇠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속으로는 일본 자민당처럼 됐으면 좋겠다. 장기 집권했으면 좋겠다. 뭐 두 정당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수민의 눈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2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김기식의 식스센스 준비되어 있고요.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